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네, 8강입니다. 근데 9강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8강에서 또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9강에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운영에 대한 이야기. 자, 19시간이냐, 24시간이냐. 아, 이거 참 고민된다. 대상정 주변 상권에 경합점이 있다면 24시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경합점이 많지 않다면 19시간으로 설정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알고 계시죠? 5%가 다릅니다. 24시간을 하면 뭐 7대 3이지만 19시간으로 하면 65대 35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혹시 알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이거는 혹시라도 알고 계시라고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 경합점이 있다면 24시간 하는 게 맞는 거고 경합점이 많지 않다면 19시간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19시간을 한다 그러면 공 1시에 닫잖아요. 근데 손님은 그 공 1시라는 그 개념이 우리만큼 없어요. 갔더니 거기는 문을 닫았어. 그러면 그게 이제 1시가 넘어서 왔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이렇게 약간 다른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자기는 12시에 갔는데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점포는 늦은 밤에는 안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큰 데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합점이 있다면 꼭 24시간을 하시라고 저는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시간 운영? 시사와 지사는 24시간의 운영을 좀 고집하는 편입니다. 이마트24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사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없어졌고요. 시사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이마트24는 계속적으로 아마 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은 24시간을 고집을 하는데, 24시간이 특별한 상권 빼놓고서는 24시간이 운영 방식에서는 저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19시간 운영할 때 새벽 시간 매출이 1시부터 6시까지의 매출이죠. 보통 19시간을 하면 공항식 아침 6시에 열어서 새벽 1시에 닫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부터 6시에 매출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19시간 계약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사 담당자와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안내 드려 봅니다. 운영 시간에 따른 배분율 알고 계시죠? 네, 야간 영업할 때 5% 추가 배분인데 야간 영업 미영업할 때는 5% 추가 배분이 없어요. 네, 요거. 그래서 19시간, 24시간 조금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정리 한번 하면 경합점 있으면 24, 없으면 19.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기. 요거는 초기에 오픈할 때 하이브리드 그 얘기가 오고 확정이 되어서 그거에 맞는 공사라든지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19시간 운영이 할 때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19시간을 한번 계약을 고려해 봐라. 그리고 5% 추가 배분이 있냐 없냐로 나누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흥가 상권, 학교 상권 이것도 중요하죠. 점포 입장에서는 이 진상손님 비율이 유흥가 상권에 많죠. 왜냐면 술을 드시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술 먹으면 간이 좀 붓잖아요. 그래서 좀 비율이 좀 많은 편이고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단점은 좀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상권요? 학교 상권은 나름 이제 우리를 진상이라기보다 힘들게 하죠. 뭐 이렇게 꼬맹이들 와가지고 막 3명이 4명이 붙어가지고 라면 한 개 먹고 가면 좋은데 나쁘지 않아. 하지만 가고 난 흔적이 너무 많아. 너무 흔적을 많이 남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객단가가 상당히 낮죠. 뭐 동전 다 내고 그리고 막 몰리고 뭐 로스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상권이나 유흥가 상권이 결코 만만한 상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가자 정도로. 그래서 유흥가 상권부터 좀 보면 유흥가 상권은 취객응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야간 근무자가 좀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흥상권 같은 경우는 뭐 부부간에 하는 점포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낮에는 사모님이 하시고 야간은 이제 그 남편분이 하셔서 그렇게 좀 하시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좀 자주 바뀌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대신 객단가가 높을 수 있어요. 특히 행사 매출, 뭐 빼빼로데이나 화이트데이, 발렌타인 때 그 외부에 이제 매대를 편성하면
이렇게 술 드시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사가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만 활용하면 유흥과 상권도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어떤 매장 운영 관리만 좀 잘 한다면 이익률이나 객단가 상승은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상권은 초등학교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상권은 객단가가 낮고 컵라면 매출이 많아서 청소 문제가 늘 이슈예요. 대신 고회전에 따른 폐기 비용, 그러니까 회전이 빨라요. 뭐 유제품이라든지 뭐 신선식품들의 어떤 회전이 너무 빨라서 폐기 비용은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대부분 뭐 얘네들이 뭐 2+1을 사 이렇게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그냥 단품으로 거의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아요. 뭐 이렇게 뭐 코무돈돈에서 정말로 좋은 이익률이 나온다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잔돈인데 잔돈들이 모여서 객단가는 낮지만 이익률은 되게 높죠. 여기도 우리가 좀 잘만 활용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리스크인 것 같아요. 좀 부도심, 저소득층이 있는 곳이나 노인 거주 비율이 좀 많은 곳은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뭐 공병 맛집이 될 확률이 좀 높고.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뭐 가격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컴플레인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구도심, 저소득층이나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상권은 객단가가 낮고 낮에도 좀 취객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공병 맛집이 될 확률이 좀 높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죠. 대신 또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충성 고객, 한번 그들과 어떤 이렇게 어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매출이 항상 그 엔겔계수라 그러죠. 어떤 저희가 소득 부분에서 음식료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엔겔계수라고 하는데, 엔겔계수가 높아요. 이쪽 저소득층 이쪽 지역의 이 상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8강을 좀 마무리하고 9강에서 이제 최종 마무리, 편의점 창업, 그 상권, 그리고 이익, 수익, 그리고 운영. 그래서 운영에서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9강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8강은 여기까지 좀 하고 9강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